자, 이번 시간에는 저희 KB금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원래는 저희가 KB금융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자주 안 보게 됩니다. 아무래도 뭐 대형주들은 이미 잘들 대응을 좀 하고 계시고 중소형주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대응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이 지금 좀 특이한 패턴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뭐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일단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귀 현상상 주가는 좌우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. 뭐 전형적인 패턴인데요. 보시면 이 흐름과 이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죠. 신기하죠? 그리고 상승 잉태를 찍었더니 바닥을 기점으로 역회된 숄더를 그리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요.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형 쌍바닥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고가 경신했고, 이 고가 경신의 바탕을 좀 보시게 되면은, 이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상승을 랠리, 이제 적산병이죠. 거기에 확인 추세, 그리고 뭐 2단 갭상승 하면서 돌파에 의한 상승 계획 형성해서 오늘 밀리지 않은 채로 고가 이어가고 있거든요. 뭐 이런 신호들이 보통 포착이 되면은 기존에 보시면은 웨이브가 하이성으로 높아지고 있었죠. 그런 상황에서 고가 돌파했다는 거는 여차하면 대형 급등의 신호로 포착될 수가 있어요.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대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, 그 전에 오늘 KB금융의 상승 요인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이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기업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종목 KB금융 되겠습니다. 뭐 KB금융그룹은 다들 잘 아시는 기업일 수밖에 없고요. 일단 뭐 설립 자체는 금융그룹의 지주회사 격으로 2008년도 정식 설립되었고요.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. 은행, 카드, 증권, 생명보험 등등 있고 매출액이 무려 47조 원에 이루고 있습니다. 금융업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되고 있죠. 근데 오늘 아마도 이제 이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텐데 은행들이 괜히 대출을 막 해준 게 아닙니다. 이게 장난 아닌데 뭐 고정금리라면 또 괜찮을 수 있지만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가정했을 때 은행의 매출액은 작년에 제일 컸어요. 왜냐면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RP 매입을 했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은 공짜로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. 뭐 해외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돈을 주면서 빌려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뭐 평균 연봉도 1억씩 하고요. 그죠? 장난 아닙니다. 매출액 47조 하고 있고 2008년도 설립했어요. 이것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약간 고의적인 설립이었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보자면 작년에 금융상품을 굉장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. 그죠? 많이 팔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가능성이 염두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쌀 때 KB금융 잔뜩 팔았는데 이때 내고 있는 이자 수익이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영업수지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. 네,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시총 보시면 20조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. 20조인데 분명 매출액이 올해 이제 20년도 연결재무제표가 나오면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보통 저희가 뭐 매출액과 시총을 1대1 비율로 보는 케이스 많습니다. 근데 시총이 지금 20조다. 매출액 감안했을 때 한 3배 정도 적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보면 또 그만큼의 저평가 가치도 부각될 수 있고요. 현재 이슈되는 부분 보시면 헤럴드 경제픽 보시면 성과 금반 18억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. 그죠? 보시면 KB금융지주 회장이 26억 보수를 챙겼고 연봉 킹에도 좀 올랐고요. 또 금리 상승 수혜로 지금 오르고 있다.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죠. 이런 부분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다만 제가 오류를 한 가지 좀 잡아드리고 싶은 게요. 금리가 오르고 있죠. 금리 오르는 거 맞습니다. 근데 저희가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거는 국내보다는 미국의 이제 10년물 장기 국채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이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지금 가고 있는 게 뭐 증시에도 말하자면 1.5% 금리가 이어가고 있다.
그리고 이게 2%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인데 0.5%입니다. 그죠? 0.5% 차이에요. 한국도 뭐 따라는 가겠지만 이거는 10년물 예상이에요. 예상치. 근데 저희가 또 사실 생각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. 많은데 일단 결론. 기업 가치만 생각하면 싸다 이게 결론 첫 번째고요. 두 번째, 이 금리에 속지 말자. 왜냐면 금리가 0.5% 오르는 겁니다. 그죠? 0.5%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지금 뭐 1% 이런 금리가 뭐 2배, 3배 오를 거다?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오산입니다. 네, 그거는 10년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OMC의 주요 FED의 주주들은 대부분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은 뭐 골드만삭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들도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럼 달러가 너무 흔해져도 안 되지만 너무 귀해져도 안 돼요.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. 네,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리를 무조건 올릴 수 없다. 왜? 금리가 지금 올라간다는 이슈에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. 이거는 또 채권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긴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좀 잡아드리자면 기업 자체의 저평가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. 충분히. 그런데 금리가 상승해서 오른다 이건 표면적 이유고요. 이걸로 인해서 상승하는 거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. 네,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. 그리고 뭐 기업 가치 자체는 괜찮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? 추세적으로 지금 잘 받쳐주고 있고요. 흐름을 좀 타고 이어간다면 사실 뭐 길게 좀 대응을 이어가시는 게 좋겠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22평 대응을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본 기준 22평 저희 여기 차트를 기준으로 노란 라인 있죠. 이거 이탈 마감 없으면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매도 돌파지 재매수 가능합니다.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장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10만원대까지는 뭐 기업이 어느 정도 가치평가 이루어지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. 이슈 되면 또 다시 언급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